감정의 주인이 되고 보니까 이 너무 간단한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 간단한 원리를 꾸준히 연습하고 훈련만 하면 누구나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고 그걸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힘을, 마음 근육을 키워드립니다. 마인드 트레이너 강현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감정을 다루지 못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네. 왜 이렇게 감정을 다루기 어려운 걸까요? 저 역시 감정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힘들어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한 시기들을 벗어나서 제가 감정의 주인이 되고 보니까 이 너무 간단한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 간단한 원리를 꾸준히 연습하고 훈련만 하면 누구나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고 그걸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감정 조절이 힘든지 크게 3가지 이유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요, 감정이 여러분 눈에 보이나요? 예, 안 보이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에 관심도 없고요. 감정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조차 스스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는 사실 우리가 관심을 잘 갖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눈이 외부로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면의 시력을 키우면 키울수록 사실은 더 자유롭고 행복해질 텐데, 우리는 자꾸만 외부로 향해 있어요. 눈이. 눈 자체가 외부로 향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에 내 마음이 어떤 상태고 내 감정, 생각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감정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요, 감정 정리 매뉴얼, 감정 조절 매뉴얼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감정 정리 매뉴얼이 있어요. 네. 이거는 요대로만 연습하고 훈련하면 정말 누구나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러한 감정 매뉴얼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요. 이것을 내가 실천한다고 내가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겠어? 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3번째 이유는요, 감정 정리 도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도 제가 했던 게 사실 이게 감정 정리 도구인지조차 몰랐어요. 네. 근데 이 글쓰기거든요. 이 글쓰기 제가 3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 감정 정리 도구로서 글쓰기만한 게 정말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눈에 보이는 세계로 가져와서 내 눈앞에 보여야 훨씬 다루기가 쉬워지거든요. 우리 인간이 사실 동물과 구별되는 다른 점이 뭔가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도구를 활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글쓰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오늘은 감정 정리 매뉴얼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감정 정리 도구, 그리고 이 감정 정리 도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는지, 왜 좋은지, 방법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감정 정리 매뉴얼을요, 제가 총 5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정말 핵심만 간략하게 5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요, 감정에 수시로 관심을 갖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 감정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감정 자체, 나의 감정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다
타인의 감정에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나의 감정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감정정리 매뉴얼의 1단계, 첫 번째 단계는요. 나의 감정에 수시로 관심을 갖는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감정에 이름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 되게 단순하고 되게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처음 이렇게 사람들한테 한번 감정에 이름표를 붙여보세요 하면은 몰라요. 이 감정이,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 모르겠다고 하고, 아니면은 나는 지금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건가? 나는 무감정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 자체에 너무 관심이 없었고, 그리고 감정을 억누르는 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 이 감정에 존재하는지, 이 감정이 어떤 건지조차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감정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뭐 기분이 좋다, 나쁘다, 화난다, 슬프다, 우울하다, 뭐 몇 가지, 5, 6가지로 거의 막 감정 표현을 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단어가 한정되어 있는데, 감정 목록 이제 제가 이렇게 싹 보여드리기도 할 텐데, 보시면 굉장히 다양해요. 인터넷에 감정 목록 쳐보시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 목록을 한 장 프린트 하시거나 감정 카드라는 게 있어요. 그거 뭐 예스24나 이런 사이트에서 구입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런 거를 하나 구입하셔서 수시로 보세요.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나의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 감정들에요. 내가 느낄 때 수시로 감정에 관심을 갖고 그 이름표들을 붙여주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감정이 뭔지 그것을 자각하지도 않고 알아차리지도 않으면 나는 그 감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의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요. 굉장히 우리의 감정을 비난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거나 화를 내거나 부끄러워합니다. 네. 이러한 감정, 내가 이 감정에 가치 판단을 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감정은요, 가치 판단 자체를 중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치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요, 부정적인 감정이 왔을 때 우리가 스스로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그 감정을 가서 억누르고 있어요. 막 저항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분 좋을 감정의 자체에는 뇌가 이게 굉장히 나에게 이로운 거라고 생각해서 저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데, 부정적인 감정이 나에게 딱 왔어요. 오면은 나는 이 감정을 느끼는 게 너무 싫어서 막 저항을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감정은 내 몸 안에서 눌려서 자연스럽게 흘러가지가 않아요. 정말 마치 동맥경화가 걸린 것처럼 막 눌립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굉장히 찰체했어요. 저는 굉장히 예민한 체질이라 이 감정에 조금만 이게 억눌림을 느끼고 뭔가 그러한 감정에 휩싸이면 잘 체하는 체질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감정을 다스리고 감정의 주인이 되고 나니까 감정을 억누르지 않으니까 이렇게 체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여러분의 감정 상태는 여러분의 뭔가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우 중요한 건요. 일단은 1번 관심을 갖고 2번 그 감정에 이름표를 붙여서 정체를 명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알아차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감정의 가치 판단을 하시지 않으셔야 돼요.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는 또한 연습이 필요한데 일단은요. 감정은 좋고 나쁘고 한 게 없다. 내 감정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피어오르는 거니까 그냥 마치 남을 구경하듯이 남의 감정을 구경하듯이 내 감정이 이렇구나. 그래. 하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예. 그것도 잘 안 돼요 하시겠지만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점점 쉬워집니다.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3단계까지 어느 정도
좀 연습이 되고 훈련하신 후에 4단계로 오시는 게 좋은데요. 4번, 내 마음이 원하는 게 뭔지 묻기.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이것도 보시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타인의 시선이나 타인의 기대,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랬고 가족 환경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감정은 소중하지가 않은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차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니까 그냥 내 감정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익숙해져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용기를 내서 가장 소중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묻고 또 물으셔야 합니다. 어떤 감정이 느껴지면요. 그 감정은 내 마음이 원하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 신호예요. 내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피곤함을 느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피곤함을 느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거는 충분한 휴식과 잠, 영양 섭취, 적당한 운동인데 이거를 내가 제대로 나에게 해주고 있지 않다는 신호잖아요. 감정이 나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피곤함이란 감정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물어야죠, 내가. 너의 이 피곤함을 내가 해소시켜주려면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네. 어린 아이를 다루듯이 나의 감정을, 하나씩 들여다보고, 그 욕구를, 묻고, 거기에 대응하는 행동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5가지예요, 감정 매뉴얼. 근데 보세요, 지금. 이 5가지대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는 제가 우울함의 바닥을 치고 일주일에 4, 5일씩 우울하던 저는요. 이거 전혀 몰랐어요. 이 감정 매뉴얼과 정반대로 살아갔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몸도 마음도 아프고 늘 공허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원하는 게 정말 뭔지 모르겠어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정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셔서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을 모르겠어. 내 감정을 모르겠어. 왜냐하면 내 감정이 계속적으로 억눌려 있고 무시당했고 그게 나의 진정한 욕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통해서 내가 나의 욕구를 알아차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억눌렸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알 수가 없겠죠. 내 감정은 계속해서 억눌려 왔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를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매뉴얼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한 번에 딱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감정정리 도구를 사용해서 이러한 매뉴얼을 습관으로 만드셔야 돼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습관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요. 이러한 감정을 다루는 법, 그것을 어떻게 도구를 이용해서 연습과 훈련을 통해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드릴게요.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